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6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6억 3,200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제가 공유드렸던 최종 픽은 14경기 중에 6경기가 틀려버리면서 나가리가 됐는데, 결과에 대해서 쭉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게 틀렸네, 많이 맞췄네,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러이러해서 승무패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차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피드백을 좀 가져보는 시간이니까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귀 영상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또 저의 분노 표출과 감정이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밌다는 점, 솔직히 축구 분석만 하고 경기력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영상 더럽게 재미없죠. 하지만 저의 감정이 팍팍 들어간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으니까 재밌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차마다 다음 회차가 바로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많이 틀리면 사실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괜히 욕 처먹을 것 같아서 빨리 다음 회차 분석으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게 골때리는 TV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자연스러웠죠? 네. 자, 뭐 지금 멤버십 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골때리는 TV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19,400명이 거의 다 됐는데,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빨리 구독 눌러주셔서 축구토토 승무패 채널 최초로 2만 명 한번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채널이 아마 축구토토 채널 중에서는 최다 구독자 채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제가 대충만 검색을 해봤는데 요새 축구토토 관련 유튜브 채널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채널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제가 1등 할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꾸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김천 상무 대 대구. 자, 김천 상무의 정배당이 책정된 경기이긴 하지만 지난주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김천 상무의 무와 패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대구의 세징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대구의 전체적인 공격력이나 경기력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김천 상무는 제주와의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만 보고 계속 찔러주는 뻥축구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를 상대할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대구와 경기가 흘러간다면 김천 상무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김천 상무 홈에서 경기일 때 상대 전적이 김천 상무 기준 3승 1무 1패로 대구가 밀리고 있다는 점과 대구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대구가 2연승이 없다는 점, 추가적으로 김천 상무는 홈에서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다는 점, 이번 시즌 김천 상무가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는 점으로 볼 때 경기력을 제외하면 모든 데이터가 대구의 승은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도저히 승무패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는데, 조금은 허탈하게 1대1 무승부가 되면서 승무패 중에 진짜 하나 고르기 힘들 때는 무승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천 상무의 유인수 선수가 전반 일찌감치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앞서 나갔고, 조규성 선수의 크로스가 기가 막혔었죠. 왜 국가대표 공격수로 뽑혔는지 알만한 클래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뭐 후반 로즈타임 종료 1초 전에 세징야 선수가 극적인 동점 극장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팀을 살려냈죠. 세징야가 K리그에서 왜 14억 8,500만 원을 받으면서 연봉 킹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2번 경기였죠. 울산 대 인천 경기.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울산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울산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엄원상 선수가 투입이 된 이후부터 경기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인천의 경우는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분명히 밀리는 상황은 많았지만 울산의 엄원상이라면 전북의 문선민인데 똑같이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도 델브리지나 오반석의 수비 라인이 잘 버텨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울산과 전북의 차이는 꾸역이라도 대갈박을 활용할 수 있는 구스타보 선수가 있는 전북이지만 울산에는 레오나르도 키가 180cm이기 때문에 큰 편이 아니라 대갈박을 활용할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번 시즌 인천이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기록도 있고 원정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었다라는 점, 이번 시즌 2연패는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인천이 무승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대2 결과가 나오면서 무승부가 뜨면서 이변을 잡아드린 게 적중을 했죠. 근데 솔직히 뭐 0대0이나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지 인천이 울산을 상대로 2골이나 선제 득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무고사 선수의 첫 번째 골은 와, 정말 제가 무구사 선수 예전에 무골사라고 골 더럽게 못 넣는다고 놀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와, 조현우 골키퍼가 다이빙도 못 뜨고 쳐다보고만 있게 하는 칩샷은 정말 예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용재 선수의 헤딩골도 기가 막혔죠. 무고사 선수와 이용재 투톱이 잘 먹혀 들어간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울산은 뭐 아마노준 선수와 레오나르도 선수 영입이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성남. 자, 이 경기 뭐 양팀 모두 골 결정력 개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수원 삼성이나 성남이나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으로 봐서 4연패 중인 성남이 이변을 일으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수원 삼성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와, 정말 성남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성남은 이종호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조금 한 가닥 희망을 봤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뮬리치 선수는 패급이다.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천의 무고사 선수랑 굉장히 친하다던데 실력은 전혀 친하지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성남은 그렇다 치고 수원 삼성도 동일하게 제가 골 결정력이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계속 수원 삼성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던 용병 그루닝 선수가 투입이 되질 않았죠. 감독님도 느끼신 거죠. 야, 이 새끼 외국인 용병이라고 데려왔는데 진짜 뮬리치급이네. 쓸모가 없네. 이걸 느끼셨는지 전진우 선수, 원래 전세진 선수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부상을 달고 살면서 부진을 겪었고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이날의 변수였습니다.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하면서 진짜 개처럼 뛰면서 골대도 2번이나 맞추고 후반 36분에는 근육경련으로 쓰러졌는데 교체 카드를 다 써서 사열침을 맞아가면서 끝까지 뛰다가 종료 3분 전에 극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4년 만에 골을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로닝이 그대로 나왔으면 무승부였던 경기였지 않나 싶은데 전진우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변수로 작용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건 사실 감독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자, 4번 경기였습니다. 수원FC 대 제주 경기였죠. 이 경기는 수원FC의 단통패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승무패를 구매를 하고 9,000원 정도 잔돈이 남았길래 수원FC의 단통패로 한 경기 구매를 해놔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2.11배여서 딱히 뭐 멤버십 분들께 공유도 안 드렸고 저도 구매를 해놓고 까먹고 있던 프로토였는데 그만큼 수원FC의 패배를 좀 확신을 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수원FC가 홈에서만큼은 뭐 약이라도 빤 것 마냥 엄청나게 골을 넣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는 홈뽕이 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제주의 수비 라인 자원들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원FC의 역습이 잘 안 먹힐 거다. 또한 박주호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박주호 선수가 퇴장 징계로 못 나오는 것도 수원FC의 패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기가 시작하고 수원FC의 정재용 선수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뭐 제주의 김호균 선수 맞고 들어가는 굴절 뽀로골이었고 수원FC는 역시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비용신 같은 실수를 하면서 주민규 선수에게 첫 골을 내줬죠. 제주의 조성준 선수가 존나 뛰어가지고 골대 앞까지 왔는데 주민규가 미안 골은 내가 넣을게 하는 것 같은 골이었어요.
그리고 경기 막판에 김주공 선수의 헤딩골과 이창민 선수의 감귤타카 골까지 나오면서 제주의 상승세를 그대로 보여줬던 경기였고 1대3으로 수원FC 단통패 적중을 했습니다. 5번 경기 전북 대 강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라인업 좌바로우와 우문선민을 예상을 했고 강원은 수비 라인이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전북이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경기여서 전북의 단통 승을 선택을 했는데 야, 진짜 이 새끼들은 예상이 안 가는 경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뭐 일단 문선민 선수는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89분이 돼서야 투입이 되면서 역시 김상식 감독님의 생각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고 쿠니모토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 김상식 감독님과 좀 불화설이 있나 보더라고요. 쿠니모토가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 김상식 감독님은 공격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야만 하고 수비 위주의 축구라서 어렵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더라고요. 그 인터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체 명단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찌됐든 전북이라면 문선민이든 한교원이든 충분히 강원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근데 무승부를 했다는 게 문제죠. 특히나 전북의 더 큰 문제로 보이는 건 꼭 한 골을 쳐먹어야 그제서야 공격에서 활기를 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강원의 김대현 선수한테 한 골 먹으니까 바로 뭐 4분 만에 바로 선수가 바로 골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전북의 선수 스쿼드로 볼 때 전북 승은 항상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님의 상식이 없는 탁월한 전술과 교체 전술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포를 항상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FC 서울 대 포항 경기였죠.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대 0으로 FC 서울이 승리를 하면서 틀린 경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으로는 무승부가 맞는 경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경기가 흘러갔어요. FC 서울은 황인범 선수가 오면서 중원에서 기성용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만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나상호, 조영욱, 박동진은 아직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FC 서울은 엄청난 애무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봐도 FC 서울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기인데 골은 존나 안 들어가죠. 황인범이 오면서 애무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나상호 선수의 골 장면도 윤준규 선수가 중거리 슛 때린 게 윤평국 골키퍼가 캐칭 미스로 볼이 튕겨져 나왔고 그 공을 나상호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골을 넣은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윤평국 골키퍼가 실수 안 했으면 0대0 무승부가 맞는 경기였지 않았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윤평국 골키퍼는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김민혁 선수와 부딪혔을 때 뭐 무슨 잔디에 뭐 등이 가려운지 이리저리 뒹굴르면서 같이 쓰러져 있던 김민혁 선수를 일부러 축구화로 차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야, 인성 왜 저러나 했었는데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실수를 하면서 업보를 치르지 않았나 싶네요. 어쨌든 이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막판에 후반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다음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7번 경기 빌바오 대 오사수나. 뭐 이 경기는 다들 빌바오 승 선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오사수나가 잔류 확정인 상태에서 원정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빌바오는 유로파 컨퍼런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빌바오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다라는 점,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이 깨진다면 당연히 패배로 끊기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빌바오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8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세비야.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AT 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었고 1대1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경기력을 본다면 AT 마드리드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세비야의 경우 수비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도 세비야의 수비를 쉽게 뚫어내지는
승리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비야 역시 최근 공격력이 솔직히 개거지 같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을 거란 생각이 들질 않고 마요르카 상대로 세비야가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는 거 보고 야, 이 세비야 이 새끼들 이번 시즌 공격은 이제 안 하려고 하는구나 말씀을 드리면서 AT 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 말씀을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셀타 비고 대 엘체 경기였죠. 양팀 모두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지만 셀타 비고의 경우는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승리로 장식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엘체는 아무래도 잔류에 성공한 탓인지 두 경기째 연패와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서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고 주전 수비수인 요한 모이카 선수, 주전 공격수인 페레밀라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걸로 볼 때 셀타비고의 단통 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대0으로 셀타비고가 승리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10번 경기 마요르카 대 라요였죠. 마요르카가 세비야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받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등 버프도 있고 사실상 라이온은 잔류 확정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전 자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 버프를 홈에서 받는 마요르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르카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아브돈 프레치 선수의 극장골로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마요르카가 챙기면서 적중한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였죠. 바르셀로나의 수비 자원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해외 배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외 배당이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어서 헤타페로 투표율이 좀 가게 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을 생각해 볼 때 대충 찾아도 알아서 골 넣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꾸역이라도 바르셀로나의 승을 선택을 했지만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빅엿을 먹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느낀 건 해외 배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진 말아야겠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다가 당한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2번 경기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께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저히 이 경기 뭐 하나 고르기가 힘들다. 상대전적으로 보면 발렌시아가 압도적인데 배당은 에스파뇰이 정배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최근 경기력을 생각하기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이 압도적으로 둘 다 쓰레기인 상태고 다만 결정자적인 측면에서 에스파뇰의 주전 수비 자원들 페드로사, 알렉시스 비달, 오스카길 선수들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좀 더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투표율은 또 에스파뇰 사이드로 몰리고 있고 참 애매한 경기고 두 팀 모두 딱히 동기부여도 없고 최근 에스파뇰 경기를 보나 발렌시아 경기를 보나 뭐 개판이기 때문에 승무패 중에 하나를 선택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승무패로 지워버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1번 경기였던 김천 상무와 대구 경기처럼 도저히 못 고르겠다 싶은 애매한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지 말고 무승부를 찍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번 경기 레반테 대 알라베스였죠. 자, 이 경기 제가 멤버십 분들께 질문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 레반테가 강등이 확정인 상황인데 레반테 승의 투표율이 왜 몰리고 있는 거냐? 그냥 승점만 본다면 레반테가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라리가는 승점 다음에 맞대결 승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포함해서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겨서 레반테가 승점 35점이 되더라도 승점 35점인 카디스와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1무 1패를 당했기 때문에 강등이 확정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반테는 동기부여도 없고 이미 레알 마드리드한테 6대0으로 개털리고 강등이 확정돼서 경기장에서 다 울고 뭐 레반테 주장이 인터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팬들한테 사과하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왜 레반테 승으로 몰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맞대결 전적도 레반테 기준 1승 2무 7패로 알라베스가 상성적인 측면도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반테의 무패를 말씀을 드렸는데 3대1로 보기 좋게 레반테가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엇나가 버린 경기 결과였습니다. 알라베스가 왜 원정에서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경기였고, 이 경기는 진짜 결과 보는데 너무 좀 죄송스럽고 좀 빡치는 상황이었습니다.
14번 경기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사실 별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경기였는데 사실상 동기부여적인 측면이야 둘 다 있었고 소시에다의 경우가 공격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비아레알은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2배 가까운 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아레알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비멘디 선수와 이삭 선수에게 2골을 먹히면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한 비아레알이었습니다. 확실히 경기력 자체는 비등비등했는데 비아레알은 그 주포 공격 자원인 단주마 선수와 예레미 피노 선수가 없었다라는 게 결과에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모패 26회차 14경기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차별로 뭐 틀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씩 자신이 선택한 픽과 경기 내용적인 측면, 결과들을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조금씩 더 축구토토 승모패 실력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중에 프리미어리그와 K리그 경기로 이루어진 축구토토 승모패 27회차 대상 경기들 분석 영상으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뵐 텐데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결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그 막판인 만큼 개판인 결과가 속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픽에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